안녕하세요. 이번 서형대수학의 발표를 맡은 윤세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배울 부분은 선형 부분 공간 그리고 부분 공간의 기저입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벡터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과학자들은 벡터를 화살표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는 벡터의 크기, 화살표의 방향은 벡터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화살표의 시작점을 벡터의 시점, 이 시점을 벡터의 시점, 그리고 화살표의 끝점을 벡터의 종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점이 A, 종점이 B인 벡터를 A, B 벡터라고 합니다. 문맥상 시점과 종점이 명백하여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는 간단히 A, B 벡터, C 벡터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화살표의 크기와 방향이 같다면 두 벡터는 서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분 공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부분 공간이란 영어로 subspace라고도 합니다. 아래를 내려보시면 벡터 공간은 0벡터를 포함한 벡터의 영역의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벡터끼리 덧셈을 했을 때 벡터가 나오고 벡터끼리 곱을 하면 스칼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벡터 덧셈 그리고 스칼라 곱셈이라고 합니다. 부분 공간에는 세 가지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아래 세 개의 조건이 포함되고요. 위 세 가지 조건이 맞다면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의 집합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분처럼 게임 프로그래밍으로 설명하는 것을 한번 보았는데요. 자, 예를 들어 2차원 공간에 좌표계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이제 절대좌표라고 칭하고요. 이 절대좌표는 고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플레이어라는 캐릭터랑 에너미 캐릭터가 있어요. 이제 플레이어가 회전을 해서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친구는 절대좌표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움직이게 된다면 이렇게 똑같이 고정돼서 움직이게 될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플레이어와 이제 에니미에게 부분 공간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좌표계가 이동하도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부분으로 나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면 각각의 부분 공간이 생겨서 이제 독립적으로 좌표계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즉, 벡터 공간의 부분 공간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기저를 들어가기 앞서서 이번에 선형 결합이랑 선형 독립 그리고 선형 종속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전부 배웠지만 그래도 한번 더 훑어 지나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선형 결합이란 선형 결합 또는 1차 결합은 벡터들을 스칼라 배와 벡터 덧셈을 통해 조합하여 새로운 벡터를 얻는 연산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모든 언어들이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훑어보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제 벡터 공간의 합을 얘기합니다. 네, 이쪽에 있는 첫 번째 벡터 플러스 두 번째 벡터를 이렇게 합을 한 것을 얘기하고요. 선형 독립이란 1차 독립 집합 또는 선형 독립 집합은 모든 벡터가 남은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없는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자, 이거는 글은 좀 힘드니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자, 첫 번째 X축에 그래프가 있고 Y축에 그래프가 있죠. 보시면 두 벡터 A와 B를 보시면 1,0, 0,1인데 서로 같은 직선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을 이제 선형적 독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우리 집은 여기 내 본가 부모님이 계시는 집은 여기 있는데 내가 사는 원룸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나는 독립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형적이다 라는 의미는 이제 일직선을 그을 때 선 안에 있는 벡터들의 집합이 아니면 독립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기를 0,0은 제외가 됩니다. 0,0은 0벡터라고 또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공부하면 되고요. 독립적인 벡터들의 관계 내에서의 공간, 스페이스를 나타낼 때는 이제 스판이라고 부릅니다. 스판. 이 그림과 같이 빨간 공간을 표현할 때 스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2차원 공간들의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를 베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이시스란 앞서 말씀드렸던 기저예요. 기저. 다시 기저로 돌아와서 자, 이제 기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기저의 정의는
벡터 공간에서 각각의 축 방향을 가리키는 단위 벡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각 축의 방향으로 크기가 1인 벡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기저의 특징으로는 기저 벡터들은 independent, 독립이다. 그리고 기저 벡터들은 공간을 스판한다. 이 스pan의 뜻은 이제 생성이라고 합니다. 스pan의 부분은 이쪽에 선형대수에서는 어떤 공간을 포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기저로 돌아와서 기저를 쓰는 이유는 첫 번째로 물체가 아니라 기저를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면 결과적으로 물체가 이동하거나 회전한 것과 같기 때문이죠. 기저들을 이용해서 행렬을 만들고 물체와 곱하면 연산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기저 벡터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여기에서 기저에 대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보자면 자, A축 있고 B축 그리고 C축이 있어요. 3차원에는 이렇게 수직인 단위 벡터의 집합이 있는 기저 벡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X축, Y축, Z축이라고 칭하는 기준이 되는 기저 벡터를 특별히 표준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X축, Y축, 그리고 Z축이 있어요. 현재 X는 3, Y는 0, Z는 8이라고 되어 있죠. X는 하나, 둘, 셋, 여기 3, Y는 0, 원점이고요. Z축은 8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8개로 왔는데 또또또또또또또또 찍으면 여기 또또또또또또또 찍으면 이쪽이죠. 자, 이쪽에 점이 존재한다고 쳐요. 이때 이미 위치에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이 점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3,0,8 좌표상에 있는 점이 이 카메라 기준으로 해서는 0,0,n 좌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0,8의 무엇을 기준으로 0,0,0,n이 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지죠. 그럴 때 이러한 기준 벡터를 의미하는 바가 바로 기저 벡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asis. 이게 기저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네요. 간단하게 절대 좌표계, 상대 좌표계 따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절대 좌표계는 표준 기저를 사용하는 좌표계, 상대 좌표계는 그냥 기저를 사용하는 좌표계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을 보시면서 모르셨던 내용들이나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노션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